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위생입니다. 미국 수의학회는 2012년 성명에서 생식급여는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영원성 세균 노출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기연구소 소장 김정규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주제를 생식은 과연 개를 위한 선택인가 라는 것을 잡았습니다. 일부 유명한 모 훈련사가 또 일부 유명 유튜버들이 따라하면서 아이한테 생식을 먹이는 것이 마치 건강을 위한 것이냐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거기다가 하루 한 끼 먹이면서 아이 야채 먹이고 야채에다가 요플레 뿌려주면서 그거 먹는 아이들 영상이 많이 나오죠. 얼마나 굶겨야 애가 야채를 먹을까요? 개들이 밭에 심어놓은 상추, 양배추 뽑아먹는 거 상상이 가세요? 절대 안 먹습니다. 정말 굶어야 먹죠. 그 생식이라는 것이 생리학과 위생학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요즘 개에게 생식을 먹이는 보호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한 유명 훈련사가 자신의 개에게는 하루 한 끼 생식을 준다고 말한 이후 여러 유튜버들이 이를 모방하면서 생식이 마치 건강의 상징인 양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식은 백해무익에 가깝고 개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개는 하루 한 끼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생식에 관한 발상이 대중에게 어필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생식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과 허상. 생식은 흔히 자연으로의 회귀라는 구호 아래 정당화됩니다. 냉장고와 가공식품이 일상을 지배한 시대에 날고기를 개에게 먹이는 행위는 원초적 질서를 되찾는 듯한 상징으로 소비됩니다. 그러나 자연은 언제나 양면을 가집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불완전하고 야생은 본능적이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개의 소화기관은 늑대와 닮았지만 결코 동일하진 않습니다. 가축화 과정에서 장의 길이는 길어졌고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유전자의 복쇄수가 증가하면서 일부 전분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는 인간이 이미 조리된 음식에 적용해온 결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식은 과거의 본능이라기보다 현대 생리학적으로 복원 불가능한 이상형에 가깝습니다. 생식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학과 위생학의 기준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화식은 진화의 산물이다 라는 면을 살펴볼게요. 인간은 뇌를 발달시키는 진화적 적응을 이루면서 거대한 뇌가 요구하는 에너지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섭식 전략을 찾아야 했습니다. 날음식만으로는 필요한 칼로리를 보충할 수 없었고 만약 생식을 유지했다면 원숭이나 침팬지처럼 하루의 대부분을 먹는 데 소비해야 될 것입니다. 리차드 랭엄의 연구에 따르면 화식은 인류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불을 이용해 조리한 음식은 단백질과 전분의 소화율을 크게 높여 같은 양의 식재료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먹는 시간으로부터의 해방을 얻었고 남는 시간을 사회적 관계와 도구 제작, 언어 발달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개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 역시 인간과 함께 조리된 음식을 먹기 위해 진화했고 그 과정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대사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생식보다 화식이 생리학적으로 유리한 이유는 조리된 음식이 위와 장에서 훨씬 빠르고 완전하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근거한 생식과 실제 효과의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에 근거한 생식과 실제 효과의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식의 장점으로 흔히 언급되는 것은 단백질 변성이 적고 효소가 살아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단백질 구조는 위산에서 대부분 변성되고 효소는 위산에 의해 파괴됩니다. 반면 열을 가한 단백질은 소화효소와 결합이 쉬워져서 아미노산 이용률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조리된 단백질의 시기가 생식보다 평균 8에서 12% 높은 소화율을 보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의 아밀라이제 활성은 낮지만 가열 과정에서 전분이 젤라틴화되면 훨씬 쉽게 분화됩니다. 조리되지 않은 전분은 대장에서 발효되어 pH를 낮추고 병원성 세균의 증식을 유도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위생입니다. 미국 수의학회는 2012년 성명에서 생식급여는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병원성 세균 노출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생식을 급여한 개의 20에서 30%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으며 감염된 개들은 증상이 없어도 병균을 환경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캄노필로박터, 리스테리아균 역시 생식급여의 개의 분변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냉동이나 단기 냉장은 이러한 병균을 완전히 사멸시키지 못합니다.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의 특성상 이런 세균은 가족 구성원,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면역 저하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됩니다. 생식은 또한 영양적 불균형 문제를 동반합니다. 칼슘과 인의 비율이 무너지고 비타민 D, E, 아연, 요오드 결핍이 누적됩니다. 생식급여균의 60% 이상에서 미네랄 불균형이 나타났음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성장기 개체에서는
골 이용성 이상과 신장 결석 발생률이 높았으며 또 반면 화식은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를 균질화하고 병원균을 비활성화하며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번째, 공중보건위성에서 본 생식의 리스크입니다. 생식 사료의 감염성 오염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문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연구에 따르면 시중 생식 사료의 35종 중 86%에서 E. 코일리, 리스테리아, 살모넬라균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미국 FDA 또한 생식 사료가 일반 상류보다 훨씬 높은 식중독 오염기를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생충 감염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기생충은 사람에게도 전이될 수 있으며 생식을 급여한 개의 분변이 토양을 오염시키면 인수공통 감염의 매개가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수의대 병원의 일부는 생식을 급여하는 개는 격리치료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생식은 회귀가 아니라 퇴행입니다. 생식과 화식의 논쟁은 단순히 날고기나 익힌 고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의 몸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 생리를 어디까지 존중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생식은 본능적이지만 본능은 이미 환경과 함께 변했습니다. 현대의 개는 야생의 균형 대신 인간과의 공존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배워 살아갔습니다. 화식은 편의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이 개의 소화구조와 대사 리듬을 이해한 결과이며 감염과 불균형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생식은 여전히 일부에게 자연스럽다는 미명 아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선택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해와 책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에게 주는 음식은 단순한 먹이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구성하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 속에는 생리학이 있고 위생이 있으며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생식은 과거의 기억이고 화식은 현재의 합리입니다. 생명은 희귀가 아니라 진화 위에 서 있습니다. 자연은 경외의 대상이지 안전한 보증서가 아닙니다. 사랑은 과거를 만났을 때 비로소 책임이 됩니다. 자연주의는 구호가 될 수 있지만 영향은 수치로 증명됩니다.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결국 개에게 고통이 될 뿐입니다. 건강은 감동이 아니라 데이터고요. 감동을 따를지 건강을 지킬지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 끼의 낭만이 평생의 휴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안전은 늘 밥보다 우선입니다. 우리는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과학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살아있는 세균보다 살아남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식탁은 끓는 물 위에서 완성된다고까지 저는 말합니다. 자연을 흉내내는 용기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의 식탁은 뜨겁습니다. 날것은 매력이 짧고 합리적 이익은 깁니다. 개의 시간은 길어야 않을까요? 개는 말을 하지 않지만 몸으로 대답합니다. 내일의 대답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오늘은 익히시길 바랍니다. 생식은 과거의 기억이고 화식은 오늘의 합리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추억이 아니라 생명이고요. 사랑은 감동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일부는 물론 생식에 대해서 사료회사에서 사료를 많이 팔기 위해서 생식에 대해서 폄하한다는 얘기도 있고 했지만 아직까지 생식이 개에게 이롭다는 연구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위생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공중적인 보건을 헤쳐가면서 개에게 생식을 먹여야 할까요? 내 아이에게 설사 이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칩시다. 연구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것이 다른 개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와 내 가족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롭지도 않은 생식을 고집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만족으로 개를 키우는 건 아니라고 봐요. 과학으로 아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식에 대한 이슈를 점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일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거나 하는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